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미국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월가에서는 이걸 이렇게 부르는데요. 잡스 리포트의 슈퍼볼. 왜냐면 이번 숫자는 단순한 1월 고용이 아니라 2025년 미국 고용 시장 전체를 다시 쓰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요일 발표 내용은 1월 비농업 고용과 실업률, 그리고 핵심으로는 2025년 고용 통계 대규모 수정치입니다. 이 리포트는 원래 금요일 발표였지만 정부 셧다운으로 연기되었었죠. 시장은 숫자보다 얼마나 크고 고쳐지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1월 고용 예상은요, 중앙값은 플러스 6.8만 명, 범위는 13.5만에서 마이너스 1만, 실업률은 4.4%.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졌다는 것이겠죠. 즉, 잘 나와도 와는 아니고요, 못 나와도 역시 이겁니다. 예비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91.1만 개 일자리 하향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이 수정치는요, 주정부 실업보험 세금 데이터 기반이고요, 가장 신뢰도 높은 사후 검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작년에 우리가 봤던 고용 숫자 많이 부풀려졌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연준 의장은 고용은 붕괴가 아니라 점진적 냉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준 이사는 2025년 고용 증가 제로, 집, 나다. 이 한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지난 10년 평균 연 2만 개의 일자리, 2015년 사실상 정체라는 것이겠죠. 연준 내부에서도 생각보다 훨씬 나쁘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부의 메시지를 요약한 거를 한번 살펴보면 고용이 적은 건 나쁜 게 아니다. 생산성 증가, 이민 감소, 노동 공급 축소, 월간 고용 숫자에 대한 기대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자면 숫자가 안 좋아도 놀라지 말라는 사전 정리라는 것입니다. 소비 데이터가 보내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12월 소비 지출은 0%, 예상은 플러스 0.4%였죠. 이 조합은 정말 위험한데요. 고용 둔화, 소비 정체, 연착륙에서 둔화 인정 단계로 넘어가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왜 아직 버티고 있을까요? 발표 전 선물 시장은 S&P 500, 나스닥, 다우 연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쁘면 금리 내릴 거잖아. 이 내용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너무 나빠도 안 되고 금리 인하는 앞으로 호재가 아닙니다. 이번 리포트는 경기 침체 선언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것인데요. 2025년 미국 고용 서사의 재정의, 통계로는 현실로의 복귀, 정치적으로는 숫자로의 귀환입니다. 시장은 이제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장 중이었나? 아니면 그냥 착시였나? 그래서 이번 잡스 리포트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어떤 국면에 들어섰는지, 연준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시장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정하는 보고서죠. 숫자 하나에 반응하지 말고요. 수정된 흐름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V 섹터주는 리비아는 플러스 1.84%, 테슬라는 플러스 1.89%, 루시드는 마이너스 1.53% 하락했습니다. 루시드 주가를 보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종가는 마이너스 1.5%, 그런데 장 마감 이후 플러스로 약간 전환했죠. 약해 보이는데 무너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조를 확인하는 날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점은 10.88불, 고점은 11.41불, 거래량은 473만 주, 평균 대비 낮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패닉 거래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장중 흐름을 보면 오전에는 11.3에서 11.4달러대의 분명한 매도가 생겼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과 이벤트를 앞둔 경계가 적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오에는 1시 반 전후로 급락했습니다. 11달러 이탈과 자동 매도, 스탑로스 유도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10.9달러 부근에서 완전한 행보, 거래량 급감과 던질 사람은 다 던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패턴의 정체를 살펴보면 그냥 털고 가는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더플로에서 인플로우는 7.2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11.28 밀리언 달러입니다. 겉으로 보면 자금이 또 빠져나갔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누가 빠져나갔느냐겠죠. 비중을 보면 미디움과 스몰캡에서 거래 비중이 매우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라지 스케일에서 대량의 매도세가 나왔지만 기관이 한번 던지고 나간 시장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수급으로 살펴보면 방에서 나가는 중은 아니고요. 기관이 손절 중도 아닙니다. 불확실성 앞에서 자리만 다시 잡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면 이 수급은 다시 한쪽으로 쏠릴 준비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10불대에서 11불 사이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루시드에서 빠져나간 건 자금이 아니라 확신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확신은요, 숫자가 나오면 가장 빨리 돌아오게 되어 있죠. 지금 시장은 무너지는 중이 아니라 숨 고르는 중이라 판단됩니다. 자, PIF의 민간 투자 포럼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30건이 넘는 양해 각서, AI, 부동산, 인프라, 관광까지 전방위 협약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많은 계약 속에서 전기차 기업은 단 두 곳만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루시드 모터스입니다. 이번 포럼의 핵심은 단순 투자 유치가 아닙니다. 구조는 이건데요. 사람을 키우고 기술을 옮기고 제조를 만들고 도시를 확장하고 이동 수단을 연결한다. 즉, 국가 단위 산업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에서 전기차는 결과물이지 옵션이 아닙니다. 루시드는 다음과 같은 기업들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인젤릭과 투오프. 이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한데요. 단순 부품 수입은 아니고 조립 외주도 아닙니다. 현지 공급망 편입과 사우디 산업 생태계 안으로 완전히 편입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포럼에서 CEO도 협약을 맺었습니다. 에이브 AL, FEV. 여기서 구조가 보이죠? 시어는 대중형, 기술 흡수, 내수 기반, 루시드는 프리미엄, 기술 상단, 글로벌 기준, 투트랙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얼굴은 항상 루시드죠. PIF가 루시드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겁니다. 자동차는 아니고요. 산업 앵커입니다. 왜냐하면요. 루시드는 고부가 전기 파워트레인, 배터리, 모터, 소프트웨어, 프리미엄 제조 표준을 모두 갖춘 기준점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가 원하는 건 많은 브랜드가 아니라 하나의 기준입니다. 이번 포럼의 다른 축을 보면 킹살만 국제공항, 초대형 주거 복합 개발, AI 데이터 센터, 웰니스, 관광, 이 모든 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규화된 이동이겠죠. 공항, 픽업과 VIP 이동, 고급 주거 단지, 관광 리조트. 이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브랜드는 아무 전기차나 안 됩니다. 루시드급만 가능하죠. 자, 그럼 이 포럼에서 루시드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단기 판매 계약 아닙니다. 이벤트성 뉴스 아닙니다. 국가 전략 포지션과 사우디 산업 로드맵의 고정 좌표, 그리고 사우디 전기차는 루시드라는 인식입니다. 이건 숫자로 바로 안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 가겠죠. 그래서 이번 포럼은 말합니다. 루시드는 버티는 회사가 아니라 사우디가 끝까지 가져갈 회사. 그래서 루시드는 단기 실적이 흔들려도요, 공급망, 정책, 인프라에서 항상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오늘 루시드는 숫자를 발표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를 확인했죠. 사우디의 산업 설계도 안에서 전기차가 아닌 기준점으로 남아 있다는 것. 단기 주가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국가 전략 속에 들어간 기업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루시드는 달리는 중이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는 레인에 올라선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